안녕하십니까. 매주 여러분을 찾아뵙는 무역 전문가 정재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 해외에서 뭔가를 구매한다, 뭘 가장 많이 구매하십니까? 명품 시계와 명품 백, 이 두 개의 세율은 과연 얼마인지 이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명품 백과 명품 시계의 그 기준은 무엇이냐? 얼마를 기준으로 명품, 왠지 명품이 들어가면은 세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건 그런 느낌 같은 느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디까지가 명품이냐? 얼마부터 명품이냐? 자, 먼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관세법에서는요, 명품이라고 하지 않고 고급 시계, 고급 가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고급, 즉 명품의 기준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자, 일단 먼저 알아두고 시작할게요. 내가 뭔가 해외에서 200만 원이 넘는 가방이나 시계를 구매하면은 세금이 많이 나오겠구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자, 오늘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 연세 한도가 얼마였죠? 자, 이미 앞선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다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해외에서 여러분이 직접 구매해서 들어오는 거, 즉 여행 갔다 사갖고 들어오는 거, 우리는 이것을 여행자 휴대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명품 백과 명품 시계는 거의 동일한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명품 백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억나시나요? 해외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들어올 때는 1000불을 기준으로 간이세율이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즉 여러분들이 명품백을 갖고 오는데 1000불 이하다 라고 하면은요, 물론 해외에서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제 600불 한도로 이제 면세를 적용하고 그 초과 금액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그렇게 이제 그 초과한 금액이 1000불 이하다라고 하면은 단일하게 20%의 세율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진 신고 시 30%의 감면이 이루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여행자 휴대폰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이세율은 20%지만 여러분이 해외에서 직접 가져오는 경우 자진 신고했다라고 했을 땐 30% 감면. 자, 그래서 결국 14% 정도가 간이세율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세금 더 내기 싫어요. 관세사한테 맡길래요. 자, 관세사한테 맡기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관세사한테 맡길 경우 관세 8%, 부가세 10%, 물론 관세에도 부가세가 붙기 때문에 총 18.8%가 됩니다. 결국 1000불 이하 명품백에 대해서는요, 관세사를 통하는 게 더 비쌉니다. 자진신고하고 들어오면은 세금이 얼마 안 되는구나, 자진신고까지 했을 때 14% 정도만 되는구나,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영상에서도 명품백이라고 하여도 일단 1000불 이내라고 하면 다른 물품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구매하는 명품백이 1000불이 넘는다. 물론 이제 600불에 대한 면세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1600불 넘어가면은 이제 600불 이제 그 면세 까고 이제 좋은 표현 나왔습니다. 이제 1000불이 되는 거겠죠? 그럼 1000불을 넘어가는 명품백에 대해서는요, 조금 복잡합니다. 이제 관세법을 보시면 이제 그 간이세율은요, 기본적으로 10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7만 400원이 기본적으로 붙고, 그 다음에 185만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가 간이세율로 부과가 됩니다. 뭔가 어렵죠? 산수입니다. 그러면 37만 400원에 내 가방이 이제 185만 2천원을 초과한다라고 하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50%의 간이세율이 적용되는구나. 뭔가 굉장히 비싸죠? 그럼 뭔가 50%는 뭐고 이건 뭐고? 자, 이게 왜 그런 걸까요? 기본적으로 개별 소비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개별 소비세는 무엇이냐? 개별 소비세는 예전에는 법이 바뀌기 전까진 이제 특별 소비세라고 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치세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그 우리 국민들의 이제 그 과소비를 조금 억제하기 위해 그 사치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히 세금을 좀 더 많이 부과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이제 물론 지금은 그러진 않지만 예전에는 뭐 냉장기, 세탁기, 에어컨에도 이제 사치세, 특별 소비세라고 해서 세금이 추가적으로 많이 붙었었고요. 지금은 이제 특별 소비세, 이제 정식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개별 소비세는요, 명품백, 명품 시계, 자동차, 그리고 보석, 귀금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부과가 됩니다. 그렇구나. 1000불이 넘어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특별 소비세, 즉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어서 세금이 확 비싸질 수 있겠구나.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자, 그러면 명품백의 개별 소비세는 얼마일까요? 20%입니다. 아니, 관세가 8%고 부가가치세가 10%인데 개별 소비세 20%가 또 붙는다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환장하는 거죠.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개별 소비세가 붙는 물건, 즉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서는요, 교육세가 자동적으로 부과됩니다. 그럼 교육세는 몇 프로일까요? 개별 소비세의 30%가 교육세입니다. 아니, 개별 소비세 20%가 붙고 교육세가 30%또 붙어? 그래서 개별 소비세는요 26%라고 이해하고 계신 게 편합니다. 즉 200만 원을 초과하는 명품백에 대해서는요, 초과한 금액에 대해 26%의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명품백에, 즉 명품 가방에 개별 소비세는 언제부터 부과가 되었을까요?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참 기뻤을 때가 있습니다. 2011년, 2012년 어떤 때죠? 한EU FTA, 한미 FTA가 이제 발효되면서 우리가 명품이라고 말하면 명품 시계나 명품백이라고 하면은 사실 유럽이나 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와, 명품백에 대해 관세 8%가 0%가 된다고? 와, 가격이 좀 싸지겠네? 그럼 우리가 직접 가서 사는 것도 가격이 싸지지만 정식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가격이 싸지니까 백화점에서 이제 그 명품 브랜드 가서 살 때도 가격이 싸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요때 2012년에 여러분들은 와, 이제 그 명품백 FTA 때문에 가격 싸진다 이럴 때요, 개별 소비세가 추가된 겁니다. 와, 타이밍 죽여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관세 0% 되는 건 말고요, 개별 소비세 26%죠 26% 붙는 건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와, 이거 완전 국민들을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참. 자, 그러면요, 초반에는요 200만 원을 기준으로 2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명품백이라고 해서 26%의 개별 소비세가 추가가 됐는데, 그러다가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어이구, 이거 관세 0% 해준다고 해놓고 개별 소비세 26%를 붙여? 어디서 약을 팔어? 이런 분위기가 가자 2015년에 정부가요, 야, 안 되겠다. 16년이었나? 15년이었을 겁니다. 정부가 안 되겠다. 자, 그래서 명품 가방의 기준을 5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즉 과거에는, 기존에는 200만 원 초과하는 가방에 대해서는 개별 소비세가 추가되다가 이제는 500만 원이 기준 가격이 된 거예요. 500만 원 초과하는 명품백에 대해서만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겁니다. 와,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명품백에, 명품 가방의 금액이 500만 원 넘어가는 경우가 흔할까요? 글쎄요, 그 명품 중에서도 그 약간 상위권인 뭐 에르메스나 샤넬? 뭐 요 정도 되는 가방들만 이제 개별 소비세가 추가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개별 소비세를 이제 뭐 샤넬세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둥, 우리는 분명히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개별 소비세가 붙는다라고 했으면 명품백의 가격이 분명히 싸져야 되는 겁니다. 정부도 그걸 노린 거죠. 그런데요, 와, 이 명품 브랜드들의 배신,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의 백화점을 갔는데요, 명품백 가격 오히려 올랐어요. 아니, 세금을 낮춰줬는데 가격을 올린다고? 명품 브랜드들도 너무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괘씸한 거죠. 자, 그래서 단 2달 만에 기준 가격을 5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낮춰버렸습니다. 왜요? 아니, 기준 가격을 500만 원으로 올리면 실질적으로 개별 소비세를 거의 안 받겠다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야지 왜 우리 국민들한테 더 비싸게 파냐는 거죠. 아휴, 브랜드들도 좀 너무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다시 기준 가격이 200만 원이 된 겁니다. 지금부터 내 명품백의 가격이 비싸지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해외 현지에서 구매하면 그렇게 싼데 우리나라만 들어오면 가격이 2배가 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요, 면세한도 다 까고 이제 그 500만 원짜리 그 명품백을 이제 구매했다라고 좀 볼게요. 그 가방이 500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자, 일단은 관세 8%가 붙습니다. 물론 이제 FTA가 적용이 되면 관세가 0%가 되기는 하는데, 이 FTA 적용을 받아서 관세 0%를 만들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요, 그 오늘이 아니라 그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럼 500만 원짜리 가방에 8% 관세가 붙으니 얼마죠? 40만 원이죠. 그러면 54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개별 소비세 20%와 교육세가 30% 따로 붙는다고 했죠. 즉 26%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26%는 어디에 붙을까요? 540만 원에서 이제 기준 가격 200만 원을 뺍니다. 자, 그러면
이제 340만 원이 되죠. 그래서 물품 구매 가격에 이제 관세가 붙고 거기서 기준 가격 200만 원을 빼면 340만 원에서 26%가 붙는 거예요. 즉 관세에도 개별 소비세가 붙는 놀라운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88만 4천 원. 이미 관세 40만 원 붙었는데요. 88만 4천 원이 또 붙는 거예요. 헐, 환장하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또 뭘 내야 되죠? 국내에서 유통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부가가치세 10%는 과연 어디에 내야 되느냐? 바로 이 모든 것을 합산한 금액에 내야 되는 겁니다. 물품 가격에 관세 붙이고 개별세 붙이고 여기에 이 모든 가격의 10%가 부가가치세가 되는 겁니다. 와, 자 그럼 볼게요. 500만 원짜리 가방이 들어왔다. 관세 8% 40만 원. 자 여기에 이제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 정확하게는 개별 소비세 20%, 여기에 30% 교육세에서 총 26%가 되죠. 그럼 개별 소비세는 68만 원. 교육세는 20만 4천 원. 이 모든 것을 합치면 628만 4천 원이 됩니다. 헐, 500만 원짜리 가방이 벌써 628만 4천 원이 된 거예요. 요 가격의 10% 부가가치세 62만 8,400원. 그럼 500만 원짜리 가방에 대해 총 세금만 얼마예요? 191만 2,400원이 되는 겁니다. 와. 자, 이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해외에서 이제 프랑스나 이탈리아 가서 명품백 사갖고 신고하는데요. 신고할 수가 없는 거야. 와, 해외가 너무 싸다. 좋아. 근데 뭐가 좋아요? 세금이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자, 그렇다고 신고 안 하고 반입하다 걸렸다? 여기에 가산세 40%가 붙습니다. 그럼 결국 막 700만 원, 80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500만 원짜리 가방, 이제 제가 말한 대로 이제 간이세율 계산해 보시면 비슷한 금액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사실 제일 싸게 사는 방법은요, 이제 다음 이제 그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 현지에 그 나라 현지 여행을 가서 현지의 아울렛을 갑니다. 와, 나 현지 아울렛 너무 좋아. 진짜 신상이고 뭐고 진짜 50% 할인하는 거야. 자, 그렇게 사면은 이제 그 가격이 여러분의 구매 가격이 되죠. 여러분이 현지에서 아울렛 가서 사면은요, 엔간히 비싸도 사실 500만 원 정도 넘어가는 게 그게 흔치 않을 겁니다. 여러분 괜히 프랑스 가가지고 파리 가가지고 야, 파리 왔으면 루이비통 본점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루이비통 본점 가가지고 정가 주고 구매하지 마시고요. 그 나라 아울렛들 많거든요. 아울렛 가시면 막 80%까지 할인하고 그럽니다. 아울렛에서 사시고, 자, 그 다음에 현지에서 납부한 세금 출국할 때 환급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신고를 하시고, 이러다 보면은 사실 개별 소비세 없이 싸게 구매할 수 있을 겁니다. 어찌됐건 여러분의 그 세금 과세 표준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실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그 기준 금액은요, 여러분이 구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울렛 가서 구매했으면 아울렛에서 구매한 금액, 그래서 영수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괜히 본점 가가지고 정가로 구매했으면 그 정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이 업데이트 되고 있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FTA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FTA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조금 더 이제, 그러면 내가 해외에서 이런 시계나 이런 가방 같은 거 구매했을 때 관세 8%를 0%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여유가 생긴다라고 하면 정말 현업에서 필요한 그런 무역 지식, 그 다음에 정말 이론적으로 이제 파고들어야 되는 그러한 무역 지식,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는요, 언제든지 여러분들한테 가장 유익하고 이제 재밌는 영상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고요. 나는 이제 무역이나 관세 혹은 세금에 대해 이런 부분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으면요, 그런 요청이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여서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